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어수선한 주말 장세를 거치면서 어쩌면 또 한 번 어수선할지도 모를 그럴 수도 있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23,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애쓰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필 지금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구간이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구간이다 보니까 여길 지켜내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관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조금만 더 힘을 써주면 상황에 따라서는 32,000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향한 랠리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는 어쩌면 8월 한 달 가운데 가장 핫한 하이라이트 주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사는 당연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일단 CPI 자체는 에너지 가격 완화 효과를 통해서 조금은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 상황입니다. 이건 예측치 자체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얼마나 예측치와 근접할지가 이번 주 변동성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8월 10일에 발표가 되고 하루 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잇따라 발표가 되는데 이건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긴장감 넘치는 데이터 주간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보다 장외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일단 소송 자체는 8월 말까지 증거 증인 채택에 대한 갈래치기가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힌먼 스피치 공개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XRP 홀더들 사이에서는 과연 수익을 기대하면 이게 증권이 된다라는 SEC의 논리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달러에 투자해서 환차익을 얻으면 달러도 증권이 되는 것이냐, 이런 신박하고 놀라운 의견도 나왔는데 결국 100년 전 기준을 억지로 가져다 붙여서 확대 해석한 결과 그로 인한 것 때문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에 하원 통과도 예상되는 상황인데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4,3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풀 것인가 하는 건데 법인세 올리고 부자 증세를 해서 재원 마련한 다음에 이걸 시장에 풀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삥 뜯어서 이런 방식은 결국 기업 투자 위축시키고 이게 고스란히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반론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참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다소 어수선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나름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다시 23,000달러 위에 안착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23,000달러 주변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00주 이동평균을 제대로 지지받을지가 관심사였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3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41%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22,719달러에 근접해서 거래가 되며 황소와 곰의 세대결 양상을 보여줬다. 황소 세력은 일정 수준은 유지했지만 더 강력한 반등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이건 높은 수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과 RSI는 황소와 곰의 균형을 보여주는데 매수 세력이 24,668달러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28,000달러까지 랠리를 펼친 뒤에 32,000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곰 세력이 22,7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면 5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21,719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200주 이동평균선을 단단히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렇게 랠리를 위한 기반을 제대로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아래쪽에서의 하락 횡보 상황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분기점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200주 이동평균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에서 모든 강세의 기본 조건이 200주 이동평균인데 여기를 제대로 지지받는데 시간이 참 오래도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알트 시즌 전망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금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려고 하는데 대부분 95%의 사람들은 약세 감정을 보이고 있다. 알트코인 전체 시총이 피보나치 1.618 아래에서 마감된 게 2020년 3월에 딱 한 번 있었는데 이후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지금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말만 들으면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은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20년 3월 코비드 충격 당시에 알트코인 전체 시총은 이전 최고치에서 피보나치 618 수준까지 하락한 뒤에 이후에 엄청난 강세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작년 11월 최고가 수준에서 피보나치 618까지 지금 빠진 상황인데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제 남은 것은 지난해 고점을 깨는 강세 랠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에 표시된 시간을 보면 내년 4월쯤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석 보면 어째 조금 적중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개미 투자자로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 상황만 놓고 보면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8월 10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 자체는 에너지 가격 완화에 따라서 예측치 또는 그 이하로 완화된 상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변동성이 큰 에너지 또 식료품 가격을 뺀 건데 이게 지금 전달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 상태입니다. CPI와 근원 CPI가 예측치대로 나와준다라면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다른 건 물가가 좀 더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서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도 랠리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뒤인 8월 11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PPI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 선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예측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인플레이션 데이터 변수가 없다가 8월 26일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실제 소비자가 지갑을 얼마나 열었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것까지 확인하게 되면 8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대망의 9월을 향하게 됩니다. 9월이 대망의 9월로 표현되는 것은 연준이 과연 금리 이슈를 어떻게 핸들링할지가 이제 연말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 자체가 빅 서프라이즈를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일단 강력한 카드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고강도 금리 인상 이렇게 내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FOMC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 75.5%로 오히려 더 오른 상태입니다.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24.5%로 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고용에 대한 자신감이 연준의 긴축 강도를 높이게 될 거라는 점에 적잖이들 동의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연준의 대응은 너무나 멍청했고 단순했기 때문에 오직 금리 이거 말고는 별다른 정책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고용지표가 잘 나와주니까 이 정도 체면치레나 하는 정도지 금리 말고는 하나 할 줄 없다라는 게 지금의 파월 체제 연준이 아닐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놓고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돈을 푸는 방안을 엄청 강력하게 푸시해 왔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이번 주 안에 하원 통과까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4,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8조 원 규모의 정부 지출안을 마련해서 간접적인 양적 완화 효과를 노려보겠다라는 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부자 증세하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법안에서 밝히고 있다 보니까 당장 공화당은 결국 가진 자들 삥 뜯어서 경기 위축시키겠다는 거냐, 이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예상 가능한 반발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할 말은 많은 이슈이긴 한데 정치적인 것이다 보니까 더 언급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시가 살아나고 그렇게 비트코인이 살아날 수 있다라면 일단 돈 좀 풀려라, 이런 1차원적인 방식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정도 액수가 순차적으로 돈이 풀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장외에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 포착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증거, 증인 채택 이런 거에 대한 갈래치기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법원은 힌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 명령에 대한 SEC의 이의 신청에 대한 명령 이제 곧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건 법원이 기존 명령을 뒤집을 가능성이 그닥 높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는 힌먼 스피치가 공개되는 아름다운 상황을 멋지게 맛보고 나서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약식재판 브리핑을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전해지는 속보 상황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그래서 장외 공방 상황이 매우 재밌습니다. XRP 홀더들을 중심으로는 SEC가 하위 테스트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해서 증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켰다, 이런 비판이 꽤 강력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반박성 멘트가 나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아공의 화폐는 미국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남아공 시민으로서 나는 미국 달러를 보유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미국 달러를 증권으로 만드는 것인가? 이런 신박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XRP 투자를 통해서 투자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에 XRP가 증권이다, 이런 논리를 달러에 투자해서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을 적용시켰고,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도 증권이 되는 건가, 이런 논리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100년 전 하위 테스트, 이 100년 전 기준을 가지고 증권성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걸 혁신 기술에 억지로 대입해서 규제권 싸움의 근거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스텝이 꼬인 건데, 과연 법원이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도 상당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걸 존 디튼 변호사가 리트윗을 했는데 아웃스탠딩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주 중반을 거치면서 다이나믹한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의미 있는 한 주 만드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